네, 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실게요. 자, 의료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는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마이어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양질의 의료는 이래야 돼. 그래서 양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질적 수준이 높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양. 적절한 양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개념인데, 마이어스라는 한 학자가 정의한 걸로 무조건 끝이냐? 그건 아니죠.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게 바로 양질의 이제 보건의료, 양질의 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점점 현대화로 갈수록 중요시 되는 이제 핵심들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겠죠. 그래서 4번에 의료의 질 구성 요소의 종합적 정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 플러스 또 좀 더 추가된 내용 도 있고 해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들 자료로도 나눠 드렸을 거고요. 자료에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효과성, 안전성, 그리고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 그래서 요즘 사회에 와서 좀 더 중요시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양질의 의료의 이런 특성, 의료의 질과 질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개념은 뭐냐? 보건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적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효과성. 그래서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겠지만, 효과성은 예방 서비스 그리고 진단적 검사 등 개입 조치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를 제공한다. 결국 어떤 의료를 제공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효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전성도. 그래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우선 위용자, 환자 혹은 뭐 국민, 수요자들에 대해서 위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 안전성, 그리고 환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환자 중심성, 적시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의료계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환자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치료가 중심이었지, 의료인이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환자의 권리 장전, 환자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가 제공되고, 환자의 가치에 따라 모든 임상적 결정이 환자의 가치에 따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T 하나 찍을 때도 동의서를 받아요. 내가 의사가 찍으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 거의 뭐 동의서에도 형식적인 사인이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 CT를 왜 찍어야 되고, 찍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환자의 그런 권리가, 그리고 국민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거. 4번의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데, 대기시간 단축.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핫 이슈가 아니라 기본, 이제 병원 시스템에 깔리고 있는 게 바로 대기시간 단축이에요. 근데 이 대기시간 단축이 단순히 외래 진료를 얘기하는 게, 그 진료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경색이 온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시간이 4시간이 됐다라면 이미 이 환자는 마비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이런 환자가 뇌경색, 혈관질환 환자는 몇 분 안에 어떤 처치가 되게끔 그거를 시스템화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적시성이 의료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출에서 적시성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추적 60분이라던가 막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죠.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끔 나와요. 어느 지방 병원에서 뇌경색 진행된 환자가 응급실 갔는데 4시간 기다렸다가 마비가 진행이 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의료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적시성, 그리고 이 적시성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 중에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성인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 심혈관 질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시간 싸움이죠. 굉장히 빠른 처치가 들어가면 아주 건강하게 다시 생활할 수가 있고, 처치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재활을 위해서 또 다른 보건의료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효율성, 제공되는 자원, 시간. 그래서 항상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죠. 그래서 내가 들인 노력, 자원, 시간에 비해서 얻은 성과물이 얼만큼인지 효율성을 보고 있고, 형평성, 그래서 소득,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의 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없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추가된 내용도 있고 해서 이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에서는 효과성, 효율성 나와 있고요. 기술 수준, 그래서 서비스의 기술적인 수준을 얘기하고 있고, 접근성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가용성,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구비 정도, 고객 만족도 혹은 이게 또 환자 중심성에 해당이 되겠고, 지속성, 적합성, 다 앞에 양질의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에서 제시가 됐던 내용들 플러스 이 내용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이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양질의 의료,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 아주 빈출되는 문제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빈출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교재의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제가 슬라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앞에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한번 했던 내용이죠. 소비자의 지식 부족 혹은 정보 비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성.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지식 부족 혹은 정보 비대칭,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 외부 효과, 공급 독점성, 우량제 뿐만 아니라 비탄력성, 그리고 시간적 불일치, 공급의 일치라는 거를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이게 무슨 내용들인지 단순히 얘네를 단순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설명을 듣다 보면 아 그래 보건의료 서비스는 저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개념 이해가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사실 굳이 달달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소비자의 무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학적 지식도 없고, 병원 간에 어느 병원에 어느 교수가 이걸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데 어느 분 진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교수님 진료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병원이 어떤 합병증률이 수술 환자의 합병증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까우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비자의 지식 부족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 경제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들 성분 비교도 해보고 가격 비교도 해보고 다 하지만 병원에 가격 비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회 경제적 특성,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세이스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교재에서 다시 할 건데, 세이라는 학자가 말한 법칙이에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나는 지식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 이렇게 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확실하게 모르겠고 여러분 환자분 CT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찍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찍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자가 의사죠. 수요자는 환자예요. 공급자가 지시하는 대로 수요자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이의 법칙이 바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 혹은 불확실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둔 거는 같이 기록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내가 언제 맹장염 걸릴지 몰라요. 그쵸? 우리 병원에 맹장염 환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병원에서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뭔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물건이라면 자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의 장난감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준비를 하자가 되겠지만, 우리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또 신종플루가 언제 그렇게 지난번처럼 유행할지 모르죠. 예기치 못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고객,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수요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언제, 우리 요즘 이렇게 의료보험 사보험도 선전 나는 거 여러분이 국민 50